궁금했던 게, 그럼 암호화폐를 투자하려면은 내가 가진 투자금의 한 몇 퍼센트 정도는 투자해야 될지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보통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뭐 적금에 들기도 하고 안전하게, 아니면 좀 위험하게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도 하고 뭐 ETF에 들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가 가진 투자 자금 중에서 암호화폐는 몇 퍼센트 정도 투자하는 게 뭐 적당한가 아니면 일반적인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아, 이제 그 부분은 전문가 영역이랑 저 개인의 영역이랑 좀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미국의 실제 대학교의 유명 대학교의 연기금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투자 담당자 분께서는 음. 전체 포트폴리오의 1%를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에 투자를 할 거라면은 음, 10,000원 정도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그렇죠. 좋다. 암호화폐에 네. 투자하는 게 좋다. 네네. 아무래도 좀 투기적 성격도 강하다 보니,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를 높일수록 이제 전체 수익률 측면에서는 떨어질 확률도 있다고 보는 건데, 그만큼 음, 위험성도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오를 가능성도 있고 그런 그쵸. 거니까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다 보면 1% 정도가 나을 거다. 네, 맞습니다. 확대할 가능성이 이제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1%라도 이제 수익률에 음. 좋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점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1%라고 했고, 그럼 음.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1%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투자금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만약에 내가 빌린 돈이다. 음. 이러면 절대 안 된다. 무슨 투자금을 예. 빌려서 절대 하면 안 되죠. 절대 원래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뭐 이게 내가 나중에 뭐 결혼을 할 때 정말 써야 되는 그런 뭔가 이게 만기가 있는 금액이다. 네. 그러면은 사실 비트코인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그런 분들에게는 투자를 좀 자제하시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는데, 근데 그래도 정말 여유금이고 음. 만기 없이 이 돈은 뭐 잃어도 된다. 이런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저는 비율을 높여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암호화폐를 정말 이제 신뢰하고 어느 정도 좀 투자에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정말 그 암호화폐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됐을 때는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많이 좀 늘렸다가,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다. 네. 또다시 이제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은 상황에 네. 와 있다 하면은 또 이제 낮추는 또 그런 아, 방식으로 좀 저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음.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1% 정도는 넣고 있고, 좀 자신감이 있거나 좀 더 공부해가지고 나한테 여유금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다 조금 더 퍼센테이지를 늘려 나가도 되겠다. 네네네, 이런 맞습니다. 거라고 들으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 락업은 호재인가요? 자, 락업이 뭐였지? 락업이 못 쓰게 만드는 거였죠? 그쵸. 이제 락업이 스테이킹 같은 건가? 토큰을 팔 수 없게 하는 거죠. 완전 시장에. 초창기 때. 네, 네. 뭐 보통 그렇죠. 초기 투자자들에게 이제 상장이 되자마자 그 토큰을 바로 팔아버리면 가격이 폭락할 수 있으니 좀 어느 기간만큼은 이제 못 팔게 락업 기간을 두는 거죠. 싸게 산 대신에 못 팔게 한다. 네, 어떤 특정 네. 기간만큼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장기 관점으로 우리 네. 협업하자 이런 거죠. 근데 예. 재락업이라는 거는 락업을 한 번 더 건다. 그쵸. 만약에 이제 초기 투자자들이 락업이 끝날 시점이 됐는데, 만약에 락업이 이걸 안 풀고 1년을 더 늘렸어. 그럼 계약 위반 아닌가? 뭐, 근데 이쪽에서 오케이 하면은 위반까지는 아니죠. 그쵸. 네, 초기 예. 투자자들이, 그래. 왜냐면 이제 또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이유가 있겠죠? 예. 지금 막 토큰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면은, 내가 봤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못 가는데, 예. 뭐 투자자분들 선택할 수 있겠죠. 그쵸. 뭐, 네, 이게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더 장기적으로 성공시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 결과론적으로. 그럼 이런 어, 뉴스를 접했을 때 이것이 호재인가 아니면은 안 좋은 소식인가? 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그 물량이 굉장히 많다면은 예. 정말 그 토큰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만큼 굉장히 비중 있는 토큰이 제 락업이 어느 정도 걸린 거라면 당연히 의미는 있겠죠. 그만큼 보통 락업이 풀리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경향성이 있으니까. 보통 락업이 풀리면 초기 투자자라면은 이제 투자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물량은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 투자자들이 어
락업이 풀려도 이 토큰 잘 될 것 같은데 계속 들고 있다? 아직은 굉장히 초기인데 네. 하면 계속 들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이 토큰을 안 팔고 예를 들어 뭐 스테이킹 기능을 제공한다고 해봐요. 그럼 스테이킹 리워드가 막 연 뭐 30%가 넘어, 뭐 연 뭐 50% 넘어. 그러면 이걸 또 스테이킹 할 수 있겠죠, 그 사람. 그러면은 이제 락업이 풀렸어도 안 팔게 되면은 또 시장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겠죠. 결국 그런 거네. 이게 락업은 제 락업의 어떤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락업 자체가 호재일 수도 있고 호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락업 자체도 호재일 수도 있고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그렇죠. 의미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다 봐야 되는 건데 하지만 의미가 미치는 거는 제 락업이 걸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럼 풀리는 물량이 어쨌든 적어지는 거니까. 적어도 유지되거나 음. 어쨌든 적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토큰에게는 홀더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보면 호재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걸 또 잘 생각해야 되는데 락업이 이제 풀리게 되면 보통 그러면 막 다 팔 거다 이제 예측을 하고 많이 파는데 예를 들어 락업 풀리는 물량이 전체 지금 유통 물량의 예를 들어 90%가 풀린대. 그럼 무조건 그러면은 초기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투자 수익 시전을 하게 되면은 폭락이 좀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올해 초였나 작년이었나 솔라나라는 토큰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락업 해제를 공지를 하고 네. 해제를 진짜 했었는데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분명 그 사람들은 토큰을 팔 거고 그러면 가격에 하락이 있겠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바이낸스의 선물 시장에 가면 솔라나를 공매도를 할 수 있었거든요. 떨어지는 거에 돈을 걸 수 있는 거. 네, 이제 떨어지면 이익을 버는 아. 이제 솔라나를 빌려서 파는. 많이 그래서 걸었겠네.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실제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구나 이게. 네. 근데 왜 올랐냐? 일단 안 판 거죠. 락업이 물량이 팔 이유가 풀렸어도 없으니까 안 네, 한 거겠죠. 그 사람들 안 팔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정보들은 우리들이 리테일에서는 퍼블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컨텍스트들도 그들은 또 가질 수도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은 규제를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업계다 보니까 그런 투자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랬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팔지 말자라고 서로 합의를 봤을 수도 있잖아요. 막 뭐 프로젝트 재단이랑 반대 베팅을 하는 거구나. 이거 무조건 가격 오를 거야. 그러니까 팔지 마. 그러니까 뭐 초기 투자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숫자로 치면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100% 넘었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맞아요. 락업이 풀린다는 건 떨어지는 게 어떤 시장 논리상의 그런 결과일 것 같지만은 꼭 그렇다고 그럴 리는 없다. 네네네. 다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선 이런 식의 하면은 시세 조정 이런 식으로 되게 다 잡혀갈 일들이지만 그죠. 암호화폐 쪽에서는 아직 네. 이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리도 락업이 있다. 풀린 거든 제 락업이 걸린 거든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봐야 된다. 다른 확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답변은 애매하게 됐네. 아, 어쩔 수 네, 없죠, 뭐. 항상 맞는 네. 그런 건 그쵸?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